일본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긴장이 반복된 국가들이다. 경제 규모가 모두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군사력도 강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충돌한다면 지역 전체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변 국가가 받을 반사이익과 문제점을 균형 있게 설명한다. 먼저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조가 흔들리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모두 군사적 능력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면 해상 교통로가 막히고 항공로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물류의 상당 부분이 동아시아를 지나기 때문에 국제 해상 운송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물가 압박이 발생한다. 특히 원자재 에너지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물류망 혼란은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두 국가의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된다. 중국은 세계의 제조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 스마트폰, 의류, 전자, 기기, 생활,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일본은 정밀 기계, 자동차 소재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국가가 동시에 전쟁 상황에 들어가면 세계 공급망은 심각한 충격을 받는다.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중국과 일본의 부품과 완제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전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이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세계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며 특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채권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일본 국채와 중국 관련 자산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국제 투자자들이 빠르게 자금을 이동시킨다. 이는 엔화와 위안화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고 환율 불안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 동남아, 호주 등의 통화도 안전 자산 선호와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발발하면 주변 국가들은 반사 이익을 얻는 동시에 큰 위험도 함께 맞이한다. 반사 이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급망 이전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던 많은 물량이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면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려고 한다.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대체 생산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 국제 기업들은 전쟁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찾게 되는데 이때 주변 국가들은 새로운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제조, 금융, 물류 분야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또한 전쟁이 시작되면 군수산업과 방위산업 관련 수요가 급증한다. 동맹국과 주변국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무기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은 방위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사일, 레이더, 전투기와 같은 고급 무기 체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기업들은 생산을 확대하게 된다. 주변 국가가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방위 상품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반사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며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보 불안이다. 일본과 중국의 전쟁은 동아시아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긴장 상태를 급격히 높인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된다. 전쟁이 확산되거나 오판이 발생하면 한반도 역시 연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 이동이나 외교적 충돌도 주변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또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크다. 한국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일본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기계, 자동차, 화학 제품 등 주요 산업이 중국과 일본의 부품 공급망을 두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고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져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 기업 활동이 마비되면 고용이 줄고 생활 물가가 오르며 국민 경제 전체가 압박을 받는다. 반사 이익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한다.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주변 국가들은 반드시 어느 쪽의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제 외교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은 일본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은 자국 중심의 협력국들과 함께 움직이려 할 것이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주변 국가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 압박을 받는다. 선택을 잘못하면 경제 관계가 악화되거나 외교적 고립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선택을 하더라도 특정 국가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어 외교적 충돌이 발생한다. 에너지 문제도 큰 문제점이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동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해상 에너지 물류가 크게 흔들린다. 특히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타격이 심하다. 일본이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에너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가격이 급등한다. 석유, 가스, 연료 가격 상승은 모든 산업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상황은 국민 생활비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또한 전쟁이 발생하면 인구 이동과 난민 문제도 나타난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전쟁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사회적 갈등과 안전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국가의 행정력과 재정 부담까지 높인다. 이런 문제는 경제적 충격만큼이나 사회 체계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경제, 안보, 금융 산업을 동시에 흔드는 거대한 충격이다. 주변 국가가 일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이익은 제한적이며 위험과 부담이 훨씬 더 크다. 안정적 공급망 안보 확보, 외교적 균형, 경제 체력 확보가 주변 국가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과제다. 요약하자면 일본과 중국의 전쟁은 전 세계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매우 큰 사건이며 반사 이익보다는 문제점과 위험이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조정과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